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된다? 로그 함수는 밑이 뭐보다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 그지? 그러고 나서 왼쪽 오른쪽이 최대 치수가 되는 거 그래프 그려서 이해하면 되는데 자, 먼저 A가 0부터 5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자, fx가 로그 2에 x 플러스 a 더하기 1은 자, 여기선 닫힌 구간 되어 있는데 그냥 a 이상 5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닫힌 구간이라고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 이하로 출제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5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5일까 A일까? A가 되겠죠.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거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에 A 대입하니까 2A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로그 얼마가? 2에 2A가 네, 4가 되는 거고요. 2A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돼서 A가 얼마다? 8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잖아. 그죠? 그치? 이상하다? 잠깐만. 최소값 3인데?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 3. 너 또 왜 뭉치지? 아, 왜 5로 했지? 바본가? 3이죠? 미쳤네. 문제를 잘못 썼어, 문제를, 애초에. 3이잖아, 그지? 3이니까 2가 되고, 3이니까 여기 3, 그 다음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겨? 4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그지? 근데 F 얼마 그래? F A 플러스 4인가? 그래서 2 플러스 4니까 6을 구하면 되겠네. 그죠? 6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로그 얼마? 자, 2에 자, A가 2니까 6 대입하니까 8 더하기 1이니까 요게 바로 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그는 왼쪽 오른쪽 중에 최대 최소 있으니까 좀 더 간단하겠죠. 그죠? 이 부분은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거 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근데 요거 그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뭐냐면 그 165번. 165번 봐. 165번 봐봐. 자, 뭐냐면 자, x가 0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fx가 로그 얼마? 3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야. 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로그는 그냥 양쪽 끝에 거 대입하니까 양쪽 끝에 거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뭐가 있으니까 진수가 무슨 함수 꼴이니까 2차 함수 꼴이라서 얘가 최대 최소가 요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된다? 얘 같은 경우 무조건 뭐 해줘? 치환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2차 함수꼴로 복잡하게 나올 때는 뭐 해라? 치환해 줘라.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그 다음 완전 제곱식도 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9가 돼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3,k-9가 되거든요. 자, 안에 주어진 범위는 0부터 5까지예요. 그럼 어때? 0이 더 멀리 있겠죠? 그럼 5가 조금 더 가까이 있겠고요. 그죠? 그럼 0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는데 0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k가 돼서 그 k가 있는 범위로 우리가 표현하시면 돼요. 케마구보다 크거나 같고 t 값이 뭐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그때 최대 최소 그러면 결국 얘가 결국 f 로그 얼마? 3의 t가 되는 거고 로그 저기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최소값은 다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 3의 k 그 다음에 로그 3의 케마 9가 되는데 두 최대 최소의 합이 2 더하기 로그 3의 4가 되는 거잖아. 두 개 더한 게. 두 개 더했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진수끼리 곱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값이 바로 2 더하기 로그 3의 4. 이해됐어? 그럼 얘 하나 합칠 수 있죠. 그럼 로그 3에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3에 9로 가니까 36으로 가겠네요.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누가
여기 있는 k 곱하기 k-9가 뭐가 되는 거다? 36이 되는 거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9k 빼기 36은 0이 돼서 k-12 k 플러스 3은 0이니까 k가 뭐가 되더라? 12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k가 딱히 범위가 있니 혹시? k가 9보다 크다 써 있네요. k가 보기 답에서 9보다 크다 써 있으니까 12만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1차 함수면 신경 쓸 거 없어. 알았죠? 신경 쓸 거 없는데 그때도 좀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게 혹시나 이런 경우 있죠. 자, 얘는 그래프의 개혁이 증가의 감소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대입하는 것도 좋은데 1차 함수 꼴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주의해줘. 그 다음 2차 함수 꼴이면 뭐 해주라고? 치환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거만 기억해주면 돼. 이거 정리해봐. 자, 167번은요. 자, x가 뭐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 자, y는 로그 얼마? 5의 125x 그 다음 더하기 로그 x의 5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밑이 똑같았으면은 내가 뭐 함수꼴로 고치면 되겠지만은 얘가 지금 밑이 다르죠. 심지어 위아래가 바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우린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간단히 바꿔주면 좋아요. 얘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 3 더하기 로그 5의 x. 왜냐면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바꿔서 5의 x분의 이렇게 됐죠. 그치? 그럼 이거는 뭐 t 더하기 t분의 1 꼴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바로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로피탈 정리를.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로피탈 정리가 왜 이래? 산술기하 평균이죠? 갑자기 고3 내용이 튀어나오고 있어. 저기 보다. 자, 그래서 자, 산술기하 평균 쓰게 되면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루트 두 식을 곱한 거니까 얼마?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 이상이다? 5 이상이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물어본다면 비교하는 두 개의 대상이 어떨 때? 같을 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두 개가 같을 때니까 x가 얼마일 때가 되겠어? 5일 때가 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x가 5일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를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168번 풀어봐. 168번. 방금 내가 설명한 거 바로 듣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 해봐도 되고 168번 빨리 해봐. 그러니까 등호가 최소가 된다는 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다음이요. 다음은 171번이죠.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가 점을 지난다고 하면 역함수 구할 거야? 근데 그치. 역함수 구하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자, 자,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4 로그 5의 a라는 점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서 yx 대칭을 해서 로그 5의 a랑 a,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역함수 위의 점이라는 거는 그걸 다시 y는 x 대칭을 통해서 점을 바꿔서 대입을 하면 된다. 그냥 대입하게 되니까 4는 로그 5의 a 플러스 1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얘랑 자리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a의 로그 5의 5는 1제곱이죠. 얘가 되는 게 4라서 a가 얼마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밑에 거 172번 바로 해봐. 172번. 자, 다음 175번. 자, 이제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도 알았지? 그리고 178번 문제는 우리 많이 본 거잖아. 178번. 그죠? 월평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죠?
기억 안 나나 모르겠네. 자, 일단은 뭐 175번 풀어볼게요. 자, y는 뭐의 x?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2의 x 빼기 a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 그래프가 함수 누구랑? y는 로그 2의 4x 마이너스 b의 그래프와 뭐 대칭이래?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대칭이.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뭐로 바꾸면 되겠어? 역함수로 바꾸면 되겠지. 근데 얘를 바꾸는 것보다 뭐 얘를 바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얘를 바꿀까요? 이거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x, y 바꾸면 역함수 구할 때는 x, y부터 먼저 바꾸는 겨. 됐죠? 그 다음 3을 이항하니까 x 빼기 3은 2의 y 빼기 a 제곱. 그 다음 로그에 대한 표현으로 고치니까 y 빼기 a는 로그 2의 x 빼기 3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넘겨주니까 y는 로그 2의 x 빼기 3 더하기 a가 돼요. 근데 이제 얘랑 막상 비교하려고 하니까 좀 뒤에가 없잖아. 그죠? 뒤에가 없으면 얘도 합쳐주면 돼요. a는 로그 얼마? 2의 a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곱하기로 표현하니까 로그 2의 a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 돼서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2의 a제곱이 x의 개수인 뭐랑 똑같고 4랑 똑같으니까 a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됐어? 4가 됐잖아. 그죠? 전개해주니까 4x 마이너스 12가 됐지?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b가 1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더하니까 답은 14가 답이 되겠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역함수를 구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지금 176번 풀어 빨리. 176번.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해. 뭐뭐 하고 평행이동한다. 순서를 잘 지켜서 옮겨보시면 돼요. 미치겠어. 근데 중학생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 초등학생이 왜 따라간 거야? 진짜 미치겠네. 자, 요거의 그래프의 점근선.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라 그랬어? 나 어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지인수가 0 되는 거. 그래서 좀 x는 a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그냥 a라 얘기하면 뭐 래퍼도 아니고 a라 이거 어떡합니까? 그죠? 요거의 점근선이 누구랑 y는 로그 얼마? 2의 4분의 x와 자 y는 로그 2분의 1의 x 요 두 개의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 했을 때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간단하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뭐 요런 느낌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4일 때야 4일 때. 얘 같은 경우는 얼마?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1일 때. 됐어? 근데 a 그러니까 뭐 어딘가가 이렇게 a가 있겠죠. 그 위에 만나는 점을 내가 여기를 a, 여기 뭐라고 할까? b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요거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될 때 a의 값은 구하여라. 근데 참고로 a, b가 이쪽일 수도 있겠지만 이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가 뭐보다 크대? 2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두 개 따져줘야 돼. 만약에 A에 대한 범위의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두 개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오른쪽만 따지면 돼. 그러면 A라는 거니까 요 A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Y 값은 로그 2의 4분의 A가 되겠지. A, 좌표가. 자, B의 좌표는 A, 로그 얼마에? 2분의 1의 A가 바로 Y 좌표가 된다. 그럼 요거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로그 2의 4분의 a에서 누구 빼면 되는 거야? 로그 2분의 1의 a를 빼준 게 거리가 4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그게 거리예요. 근데 2분의 1을 뭐로 고치면? 2로 고치고 플러스로 나가고 두 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가 있지? 그래서 4분의 a제곱은 4가 되니까 4분의 a제곱은 16, a제곱은 64.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할 필요 없죠. a가 2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거, 그 다음 점근선 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 있네. 183번 지금 푸세요. 183번. 자, 봐요. 그럼 잘 봐요. 자, 일단은 풀 수 있는 신분은 지금 풀어보시고요. 제가 앞에다가 195번 풀어 드릴 테니까 봐요. 자, 뭐냐면, 자, 그래프로 따지면은 요렇게,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부터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그 원의 방정식이 x-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6분의 13이고 얘는 y는 로그 a의 x가 되거든. 자, 근데 얘가 로그 a의 x가 요거의 지름의 양끝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지름의 양끝점. 그럼 지름의 양끝점을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의 좌표가 PQ라 되지, PQ. 그럼 PQ에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바로 원의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좌표를 두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P를 뭐라 둘 거냐? M, N이라고 둘게요. 됐어? M, N. 자, 그러면 Q라는 녀석도 내가 구할 수 있긴 한데, 미수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X를 네모라고 둘 겁니다. X를 네모라고 둘 건데, 자, Y좌표를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얘랑 얘의 중점이 뭐가 되냐? 바로 중심이니까 4분의 5,0이 되는 거지.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 근데 y좌표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가 n이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마이너스 n.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대입해서 mn에 대한 걸 구해 볼 겁니다. 자,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n은 뭐가 되겠어? 로그 a의 m이 되는 거지. 맞아? 요 밑에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n은 로그 a의 네모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보니까 얘랑 똑같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a의 m은 로그 a의 네모가 되는 거고, 그럼 얘 마이너스를 지수로 올리니까 로그 a의 m의 마이너스 1제곱은 로그 a의 네모가 돼서 네모가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n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Q의 X좌표가 바로 뭐다? n분의 1이다 라고 둘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일단은 얘네 둘의 뭐가? 중점이 4분의 5잖아? 그럼 또 이어서 또 풀게요. 그러니까 2분의 m 더하기 n분의 1이 뭐가 된다? 4분의 5가 된다. 그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니까 m 더하기 n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는 거고, 모든 항에다가 2m을 곱해주니까 2m제곱 더하기 2는 5m이 되는 거고, 2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인수분해해 주니까 2m 마이너스 1, 그 다음 m 빼기 2는 0이 돼서 m이 뭐랑 나오니? m이 2분의 1과 2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m이라는 거는 어디보다? 4분의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면 안 되고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P의 좌표를 지금부터 구해 볼 겁니다. P의 좌표. 자, P의 X좌표가 2라고 했고, N이라는 거는 대입한 거니까 뭐 로그 A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아? 그 다음 Q의 좌표는 N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자, 결국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이 원의 한 점 P에서 어디까지? 중심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자, X에서 4분의 5 빼. 그럼 2 빼기 4분의 5의 제곱에서 얼마를? 로그 A의 2 빼기 0의 제곱 요구한 게 R이야. 그죠? 양변 제곱해주면은 R제곱은 그냥 대입한 거랑 다를 게 없긴 해. 그냥 대입했다고 봐도 돼. 아, AA죠. 그럼 얘가 R제곱이 뭐야? R제곱이. 저기서 R제곱이 16분의 3이죠. 13. 됐죠? 이렇게. 이제 이거 풀어주면 돼요. 이거 푸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풀 수 있어. 알았지? 지금 정리해봐. 맞아.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죠. 자, 195번 이해됐죠? 자, 이건 아무튼 간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좌표 놓고 하는 거야. 좌표 놓고 하면 되고 원이라든가 그런 도형들의 성질을 이용 길이를 구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196번은 여러분들 풀어야 돼. 알았지? 196번은 풀어야 돼. 자, 넘어가서 자, 199번 보시죠. 199번. 자, 199번도 보시면은 뭐 놔야 돼? 199번도 뭐 놔야 돼? 좌표. 좌표를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한번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자, A, B, C, D 지금 좌표 구해보자. 좌표만 구하고 넘어가자. 자, 지금 A, B, C, D 좌표 구해보세요. A, B, C, D 좌표 구해보세요. 자, 204번 볼 건데 보니까 203번도 25년도 대비 6월 모평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근데 이거는 25 대비네. 25 대비는 아마 24년도에 나온 걸걸? 그런데 이건 25 대비라서 이건 24년도에 나온 거라서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자 204번 볼게요. 자 보면은 자 로그 함수가 있어. 자 로그 함수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요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자 여기서 어떻게 가냐? 이렇게 두 개 잘랐어. 여기는 P로 자른 거고 여기 2P로 자른 거야. 2P로. 그래서 여기가 A, B 좌표가 있고요. 요렇게 여기 뭐 C랑 D가 있어. 요렇게 나눴을 때 요렇게 나눴을 때 이 삼각형과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좌표를 구해야 돼. 좌표를 구해야 된다. 그럼 P 같은 여기 A의 좌표는 P, 얼마가 되겠어? 로그 2의 P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2P, 로그 2의 2P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자 먼저 위에 있는 넓이부터 구해볼게. 밑변을 여기로 잡고 높이를 요걸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P고요. 밑변이 요거는 얘기하는데 아무튼 높이가 P고 밑변은 요거의 Y좌표죠. 로그 2의 P다. 그치? 그 다음 이쪽의 넓이, 이쪽 체크한 거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로그 2의 2P다. 됐니? 근데 그거에 차가 8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얘가 더 크니까 뭐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거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 그것이 얼마다? 8이다. 됐나요? 그 다음은 얘를 풀기 위해서 2분의 1P로 묶어줘봐. 그럼 로그 2의 2P 마이너스 로그 2의 P죠. 맞니? 그럼 얘는 나누기가 되잖아. 나누면 P가 없어. 약분돼요. 그럼 나머지는 로그 2의 2만 남겠죠. 그거 1이니까 2분의 1 P가 뭐가 된다? 8이 돼서 P가 얼마다? P가 16이다 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빼기는 나누기가 돼서 P가 사라진 거야. 아니면 중간 과정 보여달라면 보일 수 있는데 빠르게 풀 수 있으면 빠르게 풀려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좌표 놓고 그냥 넓이 구하면 돼요. 알았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2025 실시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돼. 2025. 근데 보니까 없네. 2025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211번 같은 건 풀어봐야 되는 거야. 2021년도 실시라고 되어 있고 별 하나짜리니까. 이것도 좌표 놓고 풀면 돼요. 좌표 놓고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이제 활용. 자, 활용 110쪽. 자, 110쪽에 내용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지수. 자, 요것만 좀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우리가 숫자 풀 때 있잖아. 2의 x제곱이 뭐 예를 들어 3이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지수가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은 x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2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경우 x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x는 로그 얼마? 2의 3이다 라고 고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이 같은 경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2의 x제곱이 3보다 크대. 그럼 x는 뭐보다 크다고 하면 되는 거야. 뭐보다? 로그 얼마? 2의 3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만약에 근데
자, 2분의 1의 x제곱이 3보다 크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x가 뭐보다? 물론 이거 마이너스 올려서 해도 되는데 이 상태로 풀 때에는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바꾸는 건 동일한데 지수의 방향을 반대로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해주는 거 요거 잊지 말라고요.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로그도 똑같은데 자, 요건 이제 문제 보면서 로그는 막 그렇게까지 막 거시기 하진 않아가지고 자, 일단은 넘어가서 참고로 이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로방, 로부. 자, 로방, 로부 같은 경우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바로 뭘 신경 써라? 진수 조건 빼먹지 마라. 알았지? 문제 풀다 보면 진수 조건 가끔 빼먹어. 시간이 급박하고 바쁘다 보면 빼먹는데 그거 빼먹지 않게 조심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D52부터 봅시다. D52. 자, D52는 너희가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야, D52 바로 풀어봐. D52. 바로 풀어봐, 지금.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자, 그 다음 60번 봅시다, 60번. 자, 이제 요거는, 자,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4-x가 24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일단은 이걸 더할 순 없죠. 두 개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를 있잖아. 분모에 x가 있는 건 사실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냐? 3의 x제곱 곱해줘요. 그럼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24 곱하기 3의 x제곱. 그러니까 3의 x제곱이 반복되기 때문에 t로 치환해 줄게. 얘는 얼마가 되고? 81이 되고 24t인데 치환했으니까 0보다 크다는 거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 넘겨서 t제곱 마이너스 24t 마이너스 81은 0 나오는데 t 마이너스 얼마? 27 곱하기 t 더하기 3으로 가면 되겠다. 그죠? t 더하기 3은 0이다. 그럼 t가 뭐가 나와? 27밖에 안 되겠죠. 왜? 마3은 t가 0보다 크다는 거에 위배가 되니까. 근데 t가 3의 x제곱이라 했으니까 x가 뭐다? 3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t까지 구해놓고 끝내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넘어갑시다. 이건 방정식이니까 넘어가자고요. 자, 근데 이거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해 범위가 나오는 거는 조금 걱정이 돼서 자, 요거 하나 같이 보도록 하자. 몇 번이냐면 67번이요. 67번 봐봐. 자, 5의 2x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야, 양의 실근. 요것도 우리 월평 때 나왔던 문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거 그냥 요것만 보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의 양의 실근이니까 금방 풀 수 있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야? 지수잖아, 지수. 지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라서 조금 계산이 좀 달라져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라는 것은 x를 뜻합니다. 오케이? x를 뜻해요. 근데 양의 실근이라 했으니까 x가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위에 거 보니까 내가 5의 x를 치환해서 풀 거죠. 맞아? 근데 x가 0보다 크면 t는요. 뭐보다 클까요? 그렇지. 1보다 커지는 거야. 이거 그때도 우리가 월평 볼 때도 요거 때문에 많이 혼동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근이면은 0보다 크다고 하면 되는데 얘가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면 지수가 0보다 크면 t가 자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t가 1보다 큰 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뭐 고쳐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t가 1보다 큰 곳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제일 첫 번째 따져줘야 되는 거는 판별식 t가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두 개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어떤 모양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대칭축이라고 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대칭축이 뭐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1보다
1보다 커져야지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걸 내가 함수 fx라고 뒀을 때 f1을 대입한 게 0보다 어디서? 큰 쪽에서 만나야 된다. 총 요 몇 가지?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의,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 관계라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그럼 K가 뭐보다 작아지는 거야? 4분의 25보다 작아진다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사실 요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실 마이너스 2A분의 B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돼요. 그건 항상 1보다 크니까 이건 안 따져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5 더하기 K가 0보다 큰 거라서 K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4보다 크고 K가 4분의 25보다 작다는 게 바로 범위가 됩니다. 됐지? 정수의 개수니까 뭐 5, 6 두 개 있네요.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답은 2번이야. 알았지? 이거 정리해놔. 자, 우리 69번도 좀 특이하게 치환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69번. 자, 뭘로 치환할까? 뭐 내가 뒤돌고 있어 대답 안 하는 거지? 요거. 그러니까 1창을 봐, 1창. 2창을 보지 말고 1창. 저거를 t로 치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t로 치환할게. 마이너스지. 자, 그러면 자, 얘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했어? 안 생겼어? 생긴다 했죠? 요거 뭘 쓰는 거야? 얘는 쓰면 안 된다. 빼기잖아. 빼기는 산술기 합이면 못 쓰죠. 이거는 범위 안 생겨요. 그냥 내비둬. 이거 범위 안 생겨. 오, 야, 속 뻔했다 이거. 원래 치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요거 그냥 저기 해야 돼. 이게 지금 그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술기가 못 쓰는 거야. 둘 다 양수로 덧셈으로 있을 때만 산술기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고 치환했으니까 바꾸자. 얘 어떻게 돼? t제곱 그리고 더하기 2가 되겠죠. at 더하기 7은 0. 됐지? 그래서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는 2차 방식 됐어요. 자, 근데 얘가 뭘 가져야 되는데? 실근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얘가 그러면 x가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얘가 실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실근이 있다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그냥 크다라고 하면 돼. 참고로 마이너스라서 내가 범위가 안 생기는 거야. 원래 플러스면 범위가 생겨야 돼요. 알았죠? 이건 범위 안 생겨요. 네, 범위 안 생겨야 되는 게 맞아. 전 범위 다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라서. 뒤에 빼기라서 음수 나올 수 있어.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것이 0보다 커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a가 6. 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냥 두 실근이야? 아, 실근이네. 실근이면 는 추가하셔야 돼. 서로 다르냐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양수 a의 최소값은 6이죠? 제곱하니까 답은 3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t로 치환하면은 범위가 생긴다고 2보다 커 나갔다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범위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다 되는 거야. 범위가 없고 다 되는 거야. 알았죠? 조금 디테일한 조금 차이 있어. 알았지?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부등식인데, 자, 지금 73번 풀어봐. 부등식 푸는 거 해보자. 73번 보세요. 봐, 이 새끼야, 진짜, 씨. 자, 2의 x 빼기 6제곱이 자, 4분의 1 x제곱인데 이거 어떻게 고치라 했어? 2로 고치면 돼.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고 넘어가니까 3x가 6, x가 2잖아. 그럼 1, 2 더하니까 얼마? 3이잖아. 이게 왜 안 돼? 그죠? 10 아니야. 자, 여긴 넘어갈게요. 나머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부등식이.
근데 자, 요거 저기 얘들아 83번은 83번은 보고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넘어갑시다. 84번 봅시다. 84번. 자, 이제 뭐냐면 이제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인데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16이 0 이하라 되어 있으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돼? 범위 써줘야 돼.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 그러면 어떻게 돼? t 빼기 2, t 빼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t가 8이다. 그럼 요거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니까 요거 실제로 이제 구하면 돼. t에다가 뭘 다시 집어넣어서 2의 x제곱 집어넣어서 요렇게 고치고요. 그럼 얘는 1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1 이상 x가 3 이하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마지막 결론만 잘 지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해보냐? 85, 86 이거 두 개 해봐. 85, 86. 자, 87번 보면은 저게 인수분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인수분해 통해서 부등식까지 2차 부등식에 저기 인수분해까지 하고, 그 다음에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위에 거는 3n이 16보다 작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 보면 87번에 여기서 만족시키는 x,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냐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두 개밖에. 두 개밖에. 근데 지금 보면 얘는 뭐야? 2에 대한 거듭 제곱이죠. 그죠? 2에 대한 거듭 제곱인데 자, 아무튼 얘 2에 대한 거듭 제곱 고치면은 4가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얘랑 그 다음 2의 세제곱까지는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누군 안 되는 거야? 2의 제곱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치? 그럼 결국 뭐가 돼야 되냐? 그럼 3n이라는 숫자가 얘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의 제곱보다는 3n이 크고 뭐보단 작아지는 거야? 2의 몇 제곱보다? 2의 세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서 2의 거듭제곱 얘랑 얘가 들어가야지만 x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요거 사이 들어가니까 3n이 뭐보다 크고 4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3n이 16보다 작다는 거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자 3n이 되는 그러니까 n도 자연수라 했니? n도? n도 자연수네요, 그죠? 일단 3분의 4보다 크고 n이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은 뭐가 되니? 2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요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자, 얘가 2n의 제곱은 있으니까 x가 아무튼 정수가 되는 마사가 되는 거 확보됐지?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또? 2의 5제곱도 들어가고 근데 2의 6제곱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러면 3n이 요거랑 요거 똑같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고쳐주니까 32 이상 얘 뭐보다 64 미만이 되는 거라서 고쳐주면 되죠.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3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3분의 64보다 작거나 작은 건데 여기에 들어 이건 얼마 정도 되니? 얘가 9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쵸? 9점 얼마가 될 거고 얘는 잠깐만 기다려줘. 얘는 21점 얼마인가? 그죠? 21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10부터 어디까지? 21까지 숫자가 되는 거니까 총 몇 개가 돼? 얘가 22개가 돼요. 얘는 아까 전에 한 개였죠. 한 개. 여기 한 개니까. 합치니까 몇 개? 23개가 답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해됐어? 잠깐만. 왜 이렇게 적지? 왜 이렇게 답이 적지?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네. 씨, 바본가? 10점 얼마죠? 10점 얼마죠? 그러면 11부터네. 그죠? 그지? 10점 얼마고. 근데 그래도 개수가 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응?
아, 난 병신인가? 10에서 22면 몇 개야? 11개지, 그지? 11개지? 아우, 씨, 미치겠네. 그래서 12개야. 아, 합치니까 A씨. 마지막 결론 항상 낼 때 그저러네. 자, 정리해봐. 이거 알았죠? 이렇게. 유추하는 거 나와, 이렇게. 자, 88번 보자. 자, 뭐냐면 얘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 지수부등식이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일단 치환을 하긴 할 거야. 근데 치환하기 전에 지수를 좀 간단히 바꿔줄 거라서 여기에서 2의 제곱으로 고칠 거고 얘도 2의 제곱으로 고칠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2x 플러스 2제곱 얘는 2의 x 플러스 4제곱 요렇게 바뀌는 거 이해돼야 한대.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된 걸 앞으로 개수로 뺄 거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의 2x제곱 얘는 16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a 요렇게까지 식을 고쳐야 돼. 간단히.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2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건데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0보다 크다는 게 생긴다 했죠.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항상 x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써 있겠지만 치환하고 나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뭐가 4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하면 되는 거야. t가 0보다 큰 거. 이게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범위에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할 때는 되도록 완전 제곱식을 한번 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해줄 거야. 자, 어떻게? 4로 묶으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16이 필요하고 16이 필요 없고 요렇게. 그러면 4t 마이너스 2 잠깐만. 4인데 왜 이래? 또 나 머리가 이상해 지금. 씨.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16 됐죠?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블록인데 이 대칭축이 t가 2야. t가 2. 오케이? 그러면 t가 0이라는 거 어디 있는 거야? y축은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빵꾸 나 있죠. 빵꾸. 왜? t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 범위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 주어진 범위 t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요 그래프의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뭐가 되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모든 부분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뭐 이상이다? 16 이상이다 라고 하면 답이 끝나는 거야. 최소값은 16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는. 이것도 한번 월평에 나온 적이 있어요. 월평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틀린 분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요거 때문에. 근데 요거 아니어도 그냥 풀어도 요거 나온 사람도 있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꼭 인지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축이 어딘지를 유추해야 돼. 왜냐면 얘가 y축보다 왼쪽이 될 수도 있어. 왼쪽이 되면 그냥 y절편이 최소값이 돼서 그 y절편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버리는 문제가 돼요. 알았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봐 오늘. 자, 98번. 자, 이것도 공식 쓰는 건데, 자, n은 c, d, c, g, 10의 5분의 4의 x-9제곱이야. 근데 cd가 뭐냐면, 상수, 상수라 쓰고, cg는요, 집안 상수. 지름 상수를 하지 말고 앞에 뭐라 쓸까? 매설관. 몰라 나도. x가 뭐야? x가 뭐야? 진도. 그 다음 발생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문자에다가 이렇게 뭘 뜻하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요약해서 약어를 써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입하기 쉬워지거든요.
자,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CG가 2가 되는 저기 지역이 있고요. 그때 CD가 뭐 4분의 1 있대요. 이때 수정 머칼리 진도가 A,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A란 얘기죠. 그때 발생률이라 했으니까 발생률 N이었죠? N은 뭐다? 200분의 1이다. 이렇게 써두고 시작하면 돼. 이렇게 됐지? 이거 이제 대입하면 돼요. 대입했을 때 A 구하면 돼요. 자, 대입합시다. 발생률이니까 200분의 1이죠? 그 다음 CD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CG 얼마? 2 곱하기 10의 5분의 4의 A 빼기 9제곱.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입, 문자 써두니까 대입하기 쉽죠?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약분하니까 2가 되고 곱해 주니까 2 곱하니까 100분의 1은 10의 5분의 4 A 빼기 9제곱이야. 근데 100분의 1은 뭐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죠? 그럼 누구랑? 얘랑 지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는 5분의 4 A 빼기 9제곱. 양변에 4분의 5 곱하니까 A 빼기 9는 4분의 5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그죠? 그래서 A가 얼마 되는데? 2분의 18이니까 2분의 13인가? A가 2분의 13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지? 그러니까 대입만 잘하면 돼. 요 문제들은 대입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푸냐? 풀 게 없네요. 자, 대입만 잘하면 돼. 알았지? 근데 하나는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대입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대입하면 좋을 것 같냐? 지금 저기 너무 근데 좀 그렇다. 그냥 차라리 99번 풀어볼래? 99번? 99번 풀어보자. 99번. 이거 대입해가지고 그냥 분수로 만들면 돼. 99번. 자, 102번을 볼 건데,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네. 절대값 그래프야. 자, 우리가, 절대값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전체 절대값이 쓰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야 했냐면, 0보다 작은 쪽을 우리가 뒤집어 엎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엎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fx 안에 x에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0보다 x가 0보다 큰 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0보다 작은 쪽에 똑같이 그려주면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게 이게 바로 x의 절대값 씌운 거야. 알았지? 그 차이를 기억해 두면 돼. 자, 근데 이제 102번을 보니까 자, 그래프가 일단은 y는 절대값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 요거랑 자, y는 2의 x 플러스 k제곱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뭐 x1, y2라고 할 때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인데요. 뭐 요걸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그리는 거죠. 자, 일단 먼저는 요것부터 그려볼게. 요거 그리게 되면 여기 그림 나와 있네. 여러분들 나와 있는 그림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값은요. 굳이 알 필요 없겠다. 그치? 아래 그 구해볼까? x절편이니까 얼마가 되면 x가 2분의 1일 때 0이 되겠네요. 됐죠? 2분의 1일 때. 자, 근데 참고로 얘 점근선 있습니다. 자, 점근선이 얼마일까요? 이거 점근선 얼마일까? 지금. 얼마일까? 그렇지. 원래는 마3이 점근선이야. 그죠?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바로 3이라는 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y는 2의 x 플러스 k제곱인 이렇게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자, 뭘 봐야 되냐? 교점이 한 점은 x1은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야. x1은 0보다 작은 데서 만나야 되고 x2는 0과 2 사이에 그럼 2를 자 숫자 2가 있을 거 아니야? 2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대입하면 6이 되는 거죠. 2 대입하면 6이죠. 9에서 2니까 잠깐만 2면은 70 81에서 81에서 3 빼니까 78인가? 2,78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누가?
2의 거듭 제곱이. 그쵸?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마지동식 뭐겠어요? 일단 여기 막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왼쪽은 어디? 얘를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는 요걸 지나는 것보다는 왼쪽에서 만나야겠죠. 맞아요? 그죠? 왼쪽에서 만나야 되고 가다 보니까 어디? 요거를 지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뭘 대입해야 되냐? 0,2와 그 다음 2,78 요걸 좀 우리가 기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0,2를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올 때 k 값을 좀 구해볼까요? x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대입하면은 2는 2의 k제곱이죠. 그죠? 그럼 k가 얼마일 때야? 요거는 k가 1일 때다.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서 좀 어떻게 보면 되냐? 얘보다 밑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얘보다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78보다 위로 가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2를 대입한 얼마? 2 플러스 k가 뭐보다? 78보다 작다라고 두시면 돼요. 오케이? 2를 대입했을 때가 78보다 밑에서 만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 78은 우리가 근처에 있는 게 얼마 있겠어? 64가 있잖아. 그렇죠? 2의 거듭제곱 64가. 근데 그거는 돼도 되죠. 그쵸? 돼도 돼. 그래서 64가 뭔데? 2의 몇 제곱? 6제곱이죠. 그래서 2 플러스 k가 뭐 이하? 6 이하라서 k가 4 이하. 그 다음 아까 전에 1보다 어때? 1보단 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위로 가야 되니까 k가 1보다는 크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 범위가 되면 된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k의 합이니까 2, 3, 4 다 더하니까 얼마다? 답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좀 정리해놔봐. 이거 좀 어렵긴 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그 교점의 좌표를 유추하는 거. 이거 좀 잘 가다듬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118번 모든 실근의 곱인데 자, 로그 얼마 x? 3x의 제곱. 이것도 그냥 결국 그 로그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이 모든 실근의 곱. 모든 실근의 곱. 근데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참고해야 되는데 자, 일단 9라서 얘가 나갈 수 있죠. 뭐로? 3의 제곱이니까 얘가 2로 바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로그 3x를 t로 치환할게. 이건 인수분해 되겠다. 자, 그래서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가 마3과 1이에요. 그러면 뭐가? 로그 3의 x가 마3과 1이죠. 그럼 x는 얼마? 3의 마이너스 3제곱과 3의 1제곱, 즉 27분의 1과 3이 되니까 둘 다 0보다 큰 진수조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야. 모든 실근을 곱은 뭐가 된다? 따라서 답은 9분의 1이 되겠죠. 곱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따지면 돼. 나머지는 뭐 넘어갑시다. 이건 다 괜찮네. 치환해서 하면 되니까. 자, 123번. 123번 봅시다. 123번. 자, 123번 보면 fx가 로그 3분의 1의 x. 근데 얘는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는 x가 1보다 큰 거야. 자, 근데 자 fx 더하기 f3x가 얼마다? 3이다. 이게 되는 모든 실근 x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럼 이거 함수로 만들어야 돼.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자, 범위를 나눠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얘가 더 크잖아. 그냥 큰 거 기준으로 하세요. 3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오케이? 3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건 결국 x도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 둘 다 여기다 대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3x 더한 게 3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는 밑이 똑같으니까 더하기니까 로그 3분의 1의 3x제곱이 3이니까요. 그러면 3x제곱은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니까 27분의 1. 그러면 x제곱이 뭐가 되는겨? 81분의 1이니까 x는 뭐다? 9분의 1. 요거 되죠?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되는 거야. 됐니?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3x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요. 3x가 1보다 큰데요. 그럼 1보다 큰데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x니까 앞에 거는 위에 걸로 적용이 돼요. 근데 뒤에 거 3x는 밑에 걸로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3.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3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해버리면은 얘가 뭐냐면 로그 얼마에? 3에 x분의 3x가 돼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x가 약분이 돼서. 이 경우는 그냥 제외하시면 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3x가 1보다 크면서 그냥 x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1로 들어가는 거야. 다 1로 들어가는 거야. 다 1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둘 다 어떻게?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3x가 3이다. 됐죠? 그래서 로그 3의 3x 제곱이 3이다. 3x 제곱은 27이다. x 제곱은 9다. 그래서 x는 3이다. 요거 둘 다 만족하죠? 네, x가 3이다. 저렇게 x가 두 개가 나와요. 다 더하니까 9분의 얼마? 28이 답이 되네. 9분의 28. 요렇게. 그러니까 범위 따라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저기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 푸는 거죠. 근데 범위만 잘 따져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정리하고 지금 시간 됐냐? 5분 넘었는데? 뭐 시간이 됐다고? 너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지? 응?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숙제 좀 많이 내도 되죠? 너는 죽었어 나한테. 근데 아니 다음 주에 상학함수부터 해야 돼. 왜냐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야. 시험 2주 남은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일단은 로그 함수의 활용 전까지 해봐. 131쪽까지. 131쪽까지 해오고 그 다음 요거까지. 아니 됐어. 내가 줄게. 여기 있어? 응. 진짜 열심히 해라. 알지? 이번 숙제 많다. 맞춰봐. 아, 원래 이거 비읍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 옛날 거라서 안 고쳤어.